진격의 진경 끝나고 항상 이 코너를 하려고 하면 스스로 좀 자괴감이 듭니다. 뭐 앞에선 160%, 170% 수익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또 아래 공포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겠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여기에 대한 공포심이 많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예전 그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상황이 좀 다르다라면서 그렇게 쫄 거 없어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차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 워낙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이런 불확실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러한 그 국채 금리의 그 역전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가 미국 그 국채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 역전된 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워낙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 전조 현상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금년 3월에도 한번 나타났었어요. 그랬죠. 근데 그때는 네. 3개월짜리하고 10년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경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의 이러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침체 예고 지표로의 신뢰가 높습니다. 하지만은 항상 뭐 이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원인보다는 결과의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은 오히려 이 금리 역전 이후에 바로 뭐 주가가 빠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후에 한 상승세를 10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고점을 찍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것이냐라고 이제 저는 반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보더라도 경기 침체 우려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사실 과거와 다른 점이 중앙은행에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네.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시작하고 있다는 그렇죠. 부분. 예. 미국뿐만이 아니라 각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한 지금은 오히려 낮은 물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과거의 경기 침체와는 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지표로서의 그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은 하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주의와 대비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향후에 미 연준이 어떤 정책 스탠스를 취하느냐. 네. 그리고 이제 뭐 달러화라든가 위안화 같은 주요 환율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연준의 정축 스탠스가 바로 이제 시장의 관심사인 건데 하다 보니까 이제 FOMC 의사록도 물론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지만 8월에 이제 잭슨홀 미팅으로 관심이 쏠립니다. 상대적으로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8월에는 우리가 힌트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많지는 않은데 잭슨홀 미팅은 좀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여기서 양적 완화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고 하니 좀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요 포인트는 그럼 어디에 떼고 보십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라든가 또 이제 중요한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글로벌 금융 현안을 검토하고 점검하는 뭐 이런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 지금 시장이 오늘도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많이 오르고 어제 이제 뉴욕도 많이 오르고 한 이유가 결국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 아마 이제 그 연설을 할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시사하느냐의 여부. 결국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과 문제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걸 기대를 하고 있고 점점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죠.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트윗을 통해 가지고 연준은 지금 당장 금리 1%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이렇게 압박이 가해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아시겠지만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금리 인하는 했지만은 네. 이것이 하나의 무슨 뭐 이제 하나의 어떤 이게 뭐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그러한 스탠스가 좀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이제 어제 그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가 이제 그 인터뷰에서 한 말이 미국은 굉장히 건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하거나 지금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에릭 로젠그렌 총재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그 금리 인하를 할 때도 혼자서 이제 반대를 했던 인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준의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그 말로 대변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연준이 지금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다만 이제 지금 달라진 분위기, 환경,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최근에 지금 시장을 엄습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뭔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좀 과감한 이런 발언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고, 저도 좀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점점 기대가 커져서 어느 정도 스탠스의 발언을 해줘야 기대를 충족시킬까라는 걱정도 한편으로는 들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실망감보다는 좀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발언들이 좀 나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종목군별로 몇 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처음에 엔터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워낙 분위기가 요즘에는 어떤 연예면보다는 사회면에서 많이 보는 엔터주라 이게 괜찮을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지금 앵커께서 굉장히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사실 연예면에서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한동안 되게 좀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그랬죠. 사실 그랬는데 예. 이제 최근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앞에서 쓰는 게 이제 오너리스크,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버넌스에서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실적 부진이 또 이제 수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역시 이제 일본과의 어떤 관계 악화가 사실 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JYP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라는 그룹을 만들 때부터 일본인 멤버 3명을 영입시킨 이유가 사실은 일본 네. 시장을 겨냥을 한 부분이 큰 거거든요. 예. 사실 이런 것만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이런 일본 매출에서의 어떤 감소 우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의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SM이라든가 YG엔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어떤 오너의 문제, 그리고 지배구조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관 투자가 같은 이런 시장 주체들한테도 뭔가 신뢰도가 좀 약화되는 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중국 매출이 지연되고 있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기존 아티스트들의 컴백, 지금 아직까지도 건재한 아티스트들이 뭐 컴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조금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재료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업종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좀 어떤 그 모멘텀이 필요하다. 예.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종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다음 질문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조선주는 진짜 업종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실적도 실제적으로 좀 좋아지고, 주가는 이제 바닥 쳤다고 하고, 그럼 조선주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주가가 조선업종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조정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였어요. 네.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조선업종은 항상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수주는 좋은데 실적이 안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실적이 나온 걸 보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그렇죠.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부분이 실적도 좋네, 이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수주는 계속 좋았었고, 사실 이런 이제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제 조선업종이 완전히 바닥을 좀 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 업종 평균 PR을 보면은 0.6배 수준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예. 이게 이제 과거에 비슷한 수준의 PR을 기록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보다는 업황이라든가 재무 상황이라든가 수주라든가, 사실 과거에 0.6배를 기록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때는 수주도 엉망이었고 재무 상황도 안 좋았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PR 수는 같아요. 네. 그러면 주가는 충분히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사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1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거의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세계 조선업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영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수주 호조세가 이어질지 여부, 또 하나는 한국조선해양이 과연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네. 지금 이제 일본이 또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새롭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어떤 조선업종의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주요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 근데 그 대답은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글쎄 어떻게 좀 바라봐도 됩니까?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은 항상 눌림목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런 눌림목에서의 저는 뭐 매수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참
우리들의 생각도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는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의견이 나오는 때이니까 좀 앞으로의 흐름도 좀 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뭐 엔터주나 조선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뭐 달라지는 건 없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될까 좀 최선의 대응 전략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면 업종군도 한번 좀 꼽아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은 결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라는 네. 그런 악재하고 여기에 이제 각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플러스 이제 어떤 부양책 네. 이런 것에 지금 충돌이라고 봐요. 그 충돌을 하면서 어느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등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변수 작용하는 것이 미중 무역 분쟁 이 부분이 역시 이제 중요한 변수 작용하고 있다. 이런 시장의 구도가 계속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시장은 결과적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이제 맞는 국면에서 좀 더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데 결국 지금 시장을 볼 때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떤 시장의 흐름에 맞는 그런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종목을 어떻게 꼽아야 될 것이냐 하반기라든가 내년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예. 아니면 하락을 과정에서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좀 비정상적으로 너무 빠져 있는 이거는 너무 빠졌는데 이런 종목들, 이런 네. 종목들을 좀 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눈여겨보는 종목들은 역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종목들, 예.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비롯한 스마트폰 부품주들, 또 이제 핀테크 관련주. 예. 제가 하반기에 가장 좀 유망하게 보는 쪽이 핀테크 관련주 쪽인데 이런 쪽. 그리고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또 오늘 움직이고 있는 로봇 관련주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이런 쪽에 대해서 저는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이나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추려진 게 있는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은 한 번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인공지능이나 미래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한일 무역 분쟁의 좀 이 규제로 약간 걸쳐져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하다 보면 여기보다는 그러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예 그냥 로봇 쪽으로 가서 투자하는 게 가능한 시점인가요? 사실 제가 이제 거기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종목들은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주당 52시간 근무제라든가 네. 또 이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제 어떤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스마트 팩토리 역시 이런 쪽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산업용 로봇일 거고요. 예. 이런 쪽 관련주들이 저는 하반기에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김에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다뤘던 것이 외국인들이 너무 판다. 물론 뭐 매력도가 없는 건 인정하겠으나 좀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들어갔을 때는 이 힘든 시기는 8월까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하우스뷰도 있을 테고 차장님의 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수급이나 시장이 제대로 된 좀 반등 언제쯤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뭐 저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MSCI 지수의 어떤 그 비중 조절이에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알게 모르게 지금 이제 중국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8월에 또 이제 한번 또 비중 조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과 연관된 매도가 이미 이전에도 나왔었고 네. 이번 달도 역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정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뭔가 글로벌 변수들이 움직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경기 침체라는 거. 사실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이 불확실성인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좀 더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결국은 이렇게 매도 일변도로 가는 시장에서 사실 점점 시장이 좀 힘들어지는 건 사실인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세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어느 정도는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외국인이 사지 않더라도 예. 이런 매도 금액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시장의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잣대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을 외국인이 언제 다시 사느냐. 이게 어떤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의 외국인 매수 가담 여부, 시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하루 다르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순매도했다가 순매수했다가 갈팡질팡하는 것 같긴 한데 연속성을 가지고 언제쯤 또 끌어모을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MSCI 신흥지수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뭐 국내 증시가 워낙 폭락해서 오히려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너무 막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네요.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목 흐름들을 봤을 때도 좀 단기적인 움직임들 계속 시장 나타나고 있는데요.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